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9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저희 이제 회사에서 좀 강연회가 좀 있어가지고 좀 라이브를 못했죠. 근데 정말 오늘 이게 최악이죠. 오늘 코스피가 현재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닌데요. 어제 뭐 막판에 올리긴 했지만 그건 뭐 그냥 하나의 뭐 속임수에 불과했고, 오늘 이렇게 코스피를 보면서 좀 뭐 너무 심하지만 어쨌든 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요. 폭락장입니다. 폭락장. 지난 6월과 같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1월 그 LG엔솔 폭락한 게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증시가 바닥 찢다가 다시 6월에 폭락을 했죠. 그때도 뭐 하루에 막 3%씩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3% 연달아 한 두세 번 정도 충격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어디 지지선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고요. 그냥 증시는 무너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요오드를 구입을 했대요. 그 핵무기, 그러니까 뭐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게 무슨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이 뭐 방사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오드를 바르면 그게 뭐 이게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죠? 그 요오드 관련주인가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 갑자기 급등했었죠. 그런 뉴스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일부 기업들이 좀 그런 뉴스들 때문에 뭐 여기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연관이 돼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저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엮인다는 게 참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요오드라는 그런 황당한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좀 무너져 버렸고, 뭐 전저점 깬 지는 한참 됐고요. 시장은 어쨌든 좀 붕괴된 상태에서 회복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고, 요거 말고 또 미국의 금리가 또 급등했고요. 미국의 달러가 또 급등했고, 위안화는 약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더 있었던 뉴스가 아이폰 때문입니다. 애플이 그 아이폰 증산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대요. 수요가 안 좋아서. 그래서 아이폰이 프로 모델 좀 증산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뭐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G 이노텍이 오늘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락, 오늘 폭락. 그래서 이런 믿었던 애플마저도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은 좀 공포심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발 충격이 이제 오늘 뭐 IT 업종에도 당연히 영향을 뭐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애플 주들은 뭐 워낙 잘 버텼지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버티질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오늘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오늘 좀 꺾이고, 셀트리온은 오늘 호재에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그 배그젤만 그게 이제 그 미국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버텼지만 그러니까 버텼지만 그 전부터 워낙 또 빠져서 오늘 좀 반발 매수세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오르는 기업은 없고요. 뭐 그나마 덜 빠진 거, 그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주도 안 좋고요. 정말 혹독한 날이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비싸게 사서 그런 것 같고, 예. 참 이게, 네.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도 뭐,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싶기도 하고요, 사실. 아무튼 오늘 이제 하락의 이유나 이런 건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충격, 또 거기에 미국의 금리가 좀 빠져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너무 올라갔고, 푸틴의 핵 위협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 2천억, 기관이 3천억. 오늘은 뭐 그동안 사던 기관들이 반대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틀 전하고는 좀 다르게 빠지는 건 비슷한데, 오늘 시장은 개인만 사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수급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좀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준비한 자료 뭐 좀 기운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영 연구원님이 이제 기아 강력 매수,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강력 매수 사인을 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라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네, 멕시코에 공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EV9이 내년부터 생산이 됩니다. 전기차 대형 SUV인데 이게 이제 7만 달러급,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비싸죠. 이런 정도의 전기차가 나오는데 경쟁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잘 팔리면 브랜드 가치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런 뭐 SUV 쪽에서는 요즘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25년에는 이제 도요타의 하이랜더가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추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25년도에 양산이 시작되고, 기아는 EV9. 예,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판매 증가세 예상이 되고 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유지영 연구원님의 이제 추정이죠. 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비중이 이제 이런 중대형급 SUV가 6.5에서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낮은 산업재고 좀 감안을 하면 이 현상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SUV가 제일 중요하고요. 기아의 텔룰라이드란 모델이 있는데 요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미국에서밖에 안 팝니다. 근데 이게 좀 실용적인 옵션을 구성해서 히트를 많이 쳤고요. 그리고 멕시코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쯤 IRA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멕시코랑 캐나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주로 소형차를 생산하는 기지인데 뭐 이거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협력사들의 공장도 모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해줬고, 목표 주가 11만 7천 원, 강력 매수 의견이고요. PER은 4.1배. 뭐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근데 요거는 어쨌든 유지용 연구원님이 오늘 강력 매수 보고서를 하나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게 기아죠.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 추인데 요렇게 이제 꾸준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고, 요게 이제 EV9입니다. EV9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릴 걸로 요렇게 생겼어요. SUV. 요런 형태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이제 중대형급의 SUV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이익률엔 좋고, 일반적인 텔룰라이드가 요겁니다. 그래서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 텔룰라이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요. 25년에는 EV9, 그러니까 내년부터 EV9이 나오는데 25년에는 EV9이 또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 팰리세이드랑 기아의 텔룰라이드는 둘 다 SUV 모델인데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도요타의 하이랜더가 이게 1년에 20만 대 파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이제 좀 쫓아간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이 그동안 이제 나프타가 사실 이제 최근에야 뭐 그 이 철폐가 됐죠. 철폐가 됐는데 이 나프타가 최근이 아니고 이제 2015년 이때 철폐가 되면서 멕시코 공장의 입지가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아 주가 이렇게 안 갔었어요. 사실 기아도 암흑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보내다가 코로나 터지고 엄청 올라간 거죠. 그리고 IRA는 어쨌든 이제 그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미국 공급으로 고임금 부품 비중을 좀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과 북미 이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인의 노동력이 들어간 걸 좀 원하죠. 사실 이 법안이. 그리고 여기 포드가 이런 이제 SUV 멕시코로 생산 거점을 좀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전기차 만들 것 같아요. 포드도.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기아가 그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좀 그래도 유리해졌다.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주식시장이 뭐 망가져가지고요. 이게 기아도 한 4% 폭락했거든요.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시장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뭐 기아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APS 홀딩스는 이제 요거는 옛날에 나온 자료인데 2022년 7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 기업을 잘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공부를 좀 해봤고 AR, VR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 같아서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7월에 나온 자료라는 거 사실 오늘 제가 좀 김경민 연구원님하고 선진장님, 피터게이님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신데 그게 오늘 점심을 좀 먹었어요. 근데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선진장님이 굉장히 좀 힘들어 했습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힘들죠. 이런 급락장에. 아무튼 오늘 뭐 APS 홀딩스 잠깐 말씀드리면 AP 시스템에서 옛날에 인적분할하는 회사고요. 지주사입니다. 근데 지금 자산 총액이 얼마 안 돼서 지주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주사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자회사로 AP 시스템, DENT, 제니스월드, 코닉, 넥스틴, AP 머티리얼 뭐 이런 회사들 갖고 있어요. 연결로 잡히는 곳은 코닉, APS 머티리얼즈, APS 리처스 이 세 개가 연결 그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자회사 중에 세 곳 AP 시스템, DENT, 넥스틴 이거 다 괜찮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연결로 편입이 안 되고 지분법 평가인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뭐 잘 아시죠? 반도체 OLED 장비 회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유리 기판을 결정화하는 장비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고 또 열처리 장비도 해요. 반도체요. 래피드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주 빠른 시간에 열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반도체형 급속 열처리 시장이 좀 커지면서 그 원래 이 회사 매출액이 연간 200억밖에 안 됐어요. 반도체가. 근데 500억을 넘을 정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DNT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2차전지 검사 장비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로칭이라고 그 자르는 거 있죠. 이 어떤 극판 같은 거라든가 양극은 거 이런 것들을 잘라주는 장비인데 이거 이제 레이저를 써요. 옛날에 레이저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장비를 만든다. DNT가. 그래서 2차전지 장비고요. 넥스틴은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계측 장비. 다크필드, 브라이트필드 이제 기억 많이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품하고 그걸 빠른 시간에 이 장비가 알아서 검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넥스틴이 제조하는 광학검사 장비는 좀 빨라요. 상대적으로. 나노미터급의 결함을 좀 검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로 편입되는 코닉 오토메이션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2차 전지에도 이게 들어가나 봅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EM이 고객사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 같은 걸 좀 자동으로 해주는 회사고, APS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OLED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빨간색 R, G, 그린, 블루, 이걸 증착을 해야 돼요. 증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FMM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XR, VR 기기는 이게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FMM에다가 RGB를 올리는 거죠. 예. 근데 요 APS 홀딩스가 하는 사업은 저 작은 거 있죠. XR, VR 기기에 들어가는 FMM은 APS 홀딩스 지주회사가 직접 하고, APS 머티리얼즈는 뭐를 하냐면 모바일 있죠. 좀 큰 화면. 요거는 이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S 홀딩스는 AR, VR 기기용 시장. 그러니까 요게 이제 VR 기기, AR 기기, 메타버스 수혜주죠. 마이크로 OLED 있죠. 작은. 그거에 관련된 FMM을 하는 게 바로 APS 홀딩. 그래서 이게 주가 폭등했던 거예요. 그때 한번. 그때 몇 번 우리 보고서로 공부했었죠. 이 회사는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예, 그걸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섀도우 마스크라고도 불리는데, 아무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고, 예, 그래서 이 유기 물질이 유리 기판이나 폴리이미드 소재 기판 위에 정확한 위치에 이제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에 맞게 저 소재들을 올려주는 장비고, 이런 과정을 고온 적용 증발식 증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또 갖고 있어요. 또 APS 리서치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 전장 설계 업무를 한다. 100% 자회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AP, DENT, 넥스티는 자회사이지만 연결이 아니라서 지분법. 그 다음에 코닉, APS 머티리얼즈, APS 리서치는 연결로 직접 편입이 되고, 이 핵심은 요거예요. 파인 메탈 마스크, FMM, APS가 직접 만드는 요게 AR, VR 기기에 아주 작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FMM,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저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분법 회사 중에서는 DENT가 조금 2차전지 장비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분법 회사 중에서 AP 시스템의 반도체 장비가 요새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이 아직은 열린 건 아닌데, 애플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이런 그 VR, XR 기기가 나오겠죠. 거기에 OLED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현한, 그 어쨌든 파인 메탈 마스크를 국산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전체 공정 장비도 준비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OLED에 관련된 가장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DNT는 뭐 2차전지, AP 시스템은 열처리 장비, 또 OLED 장비 이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PS의 홀딩스의 이게 지분율입니다. 이제 상장 회사들은 한 30% 밑으로 갖고 있고, 요 빨간 게 이제 비상장이지만 자회사를 이제 연결로 편입하는 거죠, 실적을. 그래서 그 지분율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FMM은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을 했던 건데, 파인 메탈 마스크고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린 얇은 철판이고, OLED 디스플레이 고해상도화 때문에 이 화면 크기가 작아지면 작은 만큼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구멍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얇아야 된대요. 이것도 기술력이고. 그리고 유기재료를 증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OLED는 이 자체 발광이거든요. 그걸 해주는 부품이 파인 메탈 마스크고,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노하우는 작고 미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열에도 강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레이저고 이제 웻 에칭이라는 또 방식인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장 규모 이렇게 커지고요. AR, VR 기기도 이렇게 커지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결국 마이크로 OLED죠. 이 시장이 앞으로 꾸준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이프로는 2차 전지 장비 회사고, 요 논지는 뭐냐면 이제 소재도 요새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장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고, 그래서 오늘 에이프로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중국산 장비 안 쓰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국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LG엔솔에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 투자에 가장 좀 큰 수혜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의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에이프로의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이런 구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또 971억 정도 수주 공시도 좀 있었고요. 북미에서만 8,120억 정도 수주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유럽 등에서도 최소 50%는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에이프로 세미컨이 그 전력 반도체 아시죠? 요즘 뜨고 있는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그 반도체 소자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I 전력 반도체보다 이제 요즘에 SiC, GAN, 지라갈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옛날에 전력 반도체 공부도 좀 많이 해봤지만,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에 좀 필요하고요. 전력을 이제 직류, 교류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전력 반도체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SI 방식 실리콘인데 거기에 SiC 아니면 지라갈륨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가 들어가서 이제 전력 반도체를 하는 게 이제 전기차에 꼭 이런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고전압, 고주파 이런데 또 고온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는 회사가 자회사가 에이프로 세미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질화관륨 요 관련된 전력 반도체 소자 부품을 제조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도 괜찮죠. 뭐 이런 부분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에이프로의 그 폐배터리 사업 진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물론 시간은 걸리는데 폐배터리를 얘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 폐배터리를 이제 분쇄해서 파우더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메탈을 추출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 분쇄하기 전에 이게 진단을 해요. 진단 프로세스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이걸 재활용하면 좋냐. 그러니까 배터리는 두 가지거든요. 이거를 다시 재활용을 해도 되고, 부셔가지고 재사용. 그러니까 재활용은 이제 부셔가지고 거기서 니켈 같은 거 뽑아내는 거고, 재사용은 이거 쓸만하니까 다시 써라 돌려보내는 거죠.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 그래서 배터리 잔존 수명을 100분율로 표시한 수치인데, 이게 80 이상이면 뭐 배터리는 재사용하게 되고요. 65 이하면 뭐 재활용. 그러니까 80% 이상이 나오면 야 굳이 뭐하러 없애, 돌려보내는 거죠. 재사용을 할 수 있게. 근데 그 수치가 65 이하면 이제 메탈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폐배터리를 뽑아내는 거죠.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이프리가 어쨌든 2차전지 장비사이면서도 전력 반도체 자회사, 폐배터리 사업까지 하고, 또 LG엔솔에 많이 납품하는 데다가 중국 장비를 이제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 진출에 좀 그 LG엔솔 확대에 가장 큰 수혜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에이프로 주가 좀 괜찮았어요. 사실은 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오늘은 빠지지만, 사실 뭐 빠졌다고 보기도 그렇죠. 이렇게 좀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근데 6월에 이렇게 폭락을 했던 기업인데 뭐 불과 몇 달 후에는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은 불기도 하나 지나가기도 한다. 신영직권 서승현 연구원님이고,
어쨌든 반도체 얘기입니다. 우리 뭐 지겹게 제가 또 해드렸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 중국이 살아야 된대요.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오늘 아이폰이 그동안 생산 그 증산을 하려던 거 취소하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중국 스마트폰도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재고가 줄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줄지도 않고 있고 스마트폰 잘 안 팔리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 예.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보고서고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이미 그런 걸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 워낙 싸죠. 밸류가 정말 낮아졌는데 금융위기급의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도 지금 못 올라가는 거죠. 예. 어쨌든 메모리 재고 소진 기간과 중국 이거예요. 재고가 소진이 좀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요겁니다. 이거. 핵심은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제 이런 게 목격되려면 좀 시간 걸리는데 저게 목격이 되면 좀 가파르게 오르겠죠. 그래서 시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장기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아무튼 이 IT 제품 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고요. 스마트폰도 전망을 다 낮췄죠. 근데 내년 전망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좋아요. PC는 뭐 내년도 기대하지 마시고 서버는 어쨌든 이 안 좋은 환경에도 성장합니다. 올해는. 근데 다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단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빠진 거죠 뭐 사실. 네. 그렇지만 역성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졌다.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는. 그렇게 보시고 메모리 반도체 성수기인데도 참 어렵고 공급사 재고도 지금 어쨌든 늘어나 있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수요처별 이게 그 녹색이 추정치인데 다 떨어졌죠 밑으로. 예. 서버도 떨어졌고 지난해 그러니까 기존 추정치보다는 다 떨어져 있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년엔 조금 올라갑니다. 중국도 이렇게 안 좋아요. 삼성, SK하이닉스 D램 단가인데 내년 3분기부터 반등을 예상합니다. D램은. 낸드 플래시는 내년에 계속 역성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 하락폭은 내년 3분기부터는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걸로는 내년 3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이제 돌아선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주가는 보통 6개월 선행하니까 올해 말이나 연초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모트리얼즈 인수하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좀 비싸게 인수하는 건 맞아요. 2.5조에서 2.7조인데 시총이 2.6조 원짜리 회사를 지분 53% 인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썼으면 프리미엄을 한 80에서 90%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SKC가 동박회사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SK 넥실리스 1.2조에. 예. 그때 PER이 28배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2배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비싸게 사는 거고 당시 SKC가 이 동박회사를 인수를 할 때 1만 톤당 가치가 6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인수하는 거는 8,400억. 그래서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40% 정도. 옛날에 SKC 근데 지금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보단 가치가 훨씬 올라갔죠, 당연히. 동박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주가는 급락했는데 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러다 유증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요. 이 많은 돈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일단 이 윤재성 연구원님 얘기는 현금이 많대요. 2, 3조. 부채비율도 낮기 때문에 차입 등을 통한 현금 자금 조달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최근에 롯데알미늄, 양극박, 롯데정밀화 이런 거 지분 계속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도 매입하고 신사업 투자도 하고 배터리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밑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PBR 한 0.4배로 이러한 신사업 가치가 전혀 반영 안 돼 있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업황이 안 좋은데 이런 좀 큰 딜을 또 하다 보니까 시장은 또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어쨌든 이 보고서 내용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늘 시장이 느끼는 건 일진모터리얼즈 인수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롯데케미칼은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 사업만 가지고는 돈을 벌기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벌다가 까먹다 벌다 까먹다 하니까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건데, 일단 지금 시장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박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겠죠.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유럽이 좀 개선되면. 그래서 좀 시간 문제인 것 같지만 일단 오늘만큼은 시장에선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뉴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장이 안 받아줍니다. 물가가 꺾이면 사실 좋은데 꺾이는 신호가 실제 나오고 있어요. 하이투자의 박상현 연구원님이, 류진희 연구원님이 미국 주택 가격이 드디어 꺾였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월비 대비해서 빠진 적이 없어요. 별로. 이게 10년 만에 전달보다 이번 달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건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물론 16%,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피크아웃 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씩. 예. 그리고 전미주택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지표도 최근에 급락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주택 금리죠, 대출 금리죠, 모기지 금리가 6.72%. 이러니 주택이 남아나겠습니까? 미국도 주택 시장이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미국의 소비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어쨌든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압력을 높이는 주대 요인 중에 하나가 임대료인데, 이게 이제 둔화돼야 되는데 임대료가 둔화되려면 주택 가격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나왔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 오늘 지수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미리 보면 저런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도.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늦어도 연말까지는 연초나 임대료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일부 주에서는 임대료가 벌써 하락을 했대요. 또 중고차 가격 꺾였고, 그러니까 다 유가 꺾였죠, 중고차 꺾였죠, 이제 주거비까지도 꺾이기 시작하죠. 모든 지표들이 다 꺾입니다.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도 좀 저는 너무 실수했다고 보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물가를 잡아야 될까? 네, 그게 좀 너무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경기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물가 잡겠다는 겁니다. 예. 실제 물가 잡히고 있거든요. 실제 잡혀요. 이게 주택가격 전월비 대비해서 빠졌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률 꺾였죠.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보세요. 체감지수, 이거 시장 체감지수인데 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이거 보면 자연스럽게 렌트비도 꺾일 거예요.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가솔린 가격 꺾였고, 중고차 가격 꺾였고, 이 모든 지표들이 다 좋은 시그널을 내주고 있는데 시장은 안 받아줍니다. 예, 좋은 건 다 무시하고요. 좀 답답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마지막으로 SKC 요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동연구원이 목표주가 낮췄는데 일단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어느 정도 선반영은 한 것 같지만 산업 소재랑 화학 부분이 좀 안 좋고요. 반면에 전기차 그 배터리 쪽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 사업부는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 그 이익은 조금 이제 그 안 좋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동박 1등이죠. 이제 동박 1등, 그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동박이 이제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주가는 뭐 너무나 이 유럽 문제, 유럽에서 생산을 하다, 유럽이 그 전기를 동박 만들 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료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하락이니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다만 SKC는 2차전지 동박뿐만이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요, 반도체 소재도 하고, 비핵심 사업인 필름 사업부를 이제 매각했어요. 매각한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또 투자도 할 거고, 또 동박이나 신소재 사업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기존 사업에서 뭐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는 매각을 해서 자본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KC도 지금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선 충분히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당장 너무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안 좋은 쪽만 좀 시장이 보다 보니까 좀 약하지만 SKC도 정말 너무 과매도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과할 정도. 근데 저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결국 이것도 시간의 문제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참 이런 기업들이 20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이렇게 싸졌는데 시장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계속 그냥 팔기만 하니까. 예. 자, 아무튼 오늘은 물론 오늘 이거 보여드렸지만 더 많아요. 사실은 더 있지만 오늘 요 정도로만 좀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사실 뭐 오늘 시장이 아직 마감된 건 아닌데 지금 장중에요.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2조 원 정도 국고채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지금 뭐 채권 시장도 난리가 났고 너무나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채권을 매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 좀 대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정도, 꽤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죠. 2조 원 정도. 주식시장 안정기금도 증시 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 중인가 보더라고요. 검토 중이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차피 다 자금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원래 코로나 때 하려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장 안 좋을 때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증시가 좀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거는 이제 그런 국고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제 거의 해드렸고 요거 하나만 그래도 한 분이 좀 쓰신 글도 있고 저도 이렇게 블로그를 자주 보니까요. GSVI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좀 기운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힘드실 거고 지금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움직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뭐 경기 침체, 뭐 온갖 악재들이 다 노출돼 있고요.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차별적으로 지금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뭐 기업의 내재 가치도 다 무시되고 있고 그리고 신용 반대매매 외국인 CFD 그러니까 외국계 반대매매 물량 심리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복합적이에요. 영국 문제, 뭐 독일 문제, 뭐 중국, 뭐 영국은 또 뭐 영국도 위기니 뭐니 뭐 이런 얘기도 막 돌고요. 또 러시아 뭐 가스 그 노드 스트림 그거 오늘 새벽에 뭐 두 개가 이게 뭐 터졌다 그러죠. 가스관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푸틴이 핵 사용하면 어떡할까 이런 좀 우려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모든 악재들이요 아까 제가 분명히 좋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이게 꺾인다 물가 확실히 뭐 안 받아들여져요 시장.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정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거 물론 뭐 지금 쉽진 않습니다. 이게 뭐 말처럼 현금 비중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 뭐 분할 매수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레버리지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럼요.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고정소득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 전업보다는 항상 직장 생활을 꼭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만두시고 전업하는 거는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또 분할 매수하는 게 일단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 다른 거는 다 아실 거고 실적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거 사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골라서 거기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기업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결국 급락장 끝나고 오르면요 또 바뀌어요. 진짜 알짜 기업은 또 금방 회복이 될 거고 그거를 골라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더 빠집니다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다시 마음가짐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뭐 그런 내용 같도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무차별적인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HTS 끄고 본업에 충실하건가. 선지장님도 요즘에 주식
뭐 이제 아이 육아하시느라고 아까 물어보니까 자주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게 편하다 요즘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예, 투자일기 꼭 써놓으라고. 저도 뭐 써놓지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도 이게 지금 힘들죠. 지금 이 힘든 감정도 적으세요. 그냥 적어보세요. 막 짜증나면 그 메모지에 뭐 욕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욕하시고 할 거 있으면 하시고 짜증 내시고 예, 그런데 그런 기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나중에 회복될까? 뭐가 문제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제가 뭐 기아도 보고서 첫 말비에 읽어드렸지만 그게 성공할지 않아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공부를 통해서 뭐 기아가 분석이 끝났으면 만약에 그런 기업이라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겠죠. 주가도 싸니까 저평가돼 있으니까. 근데 그냥 알맹이가 없고 그런 기업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거기에 대한 걸 좀 잘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분도 16년이나 하셨대요. 근데 진짜 많죠. 뭐 이런 과정들이 한두 번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힘든 폭락 횡보장들을 다 견뎌내고 투자 기업과 동행하면서 성과를 크게 내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 그만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극소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힘내시란 말씀하지만 그게 위로가 쉽게 되진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떤 좋은 글이나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투자자 스스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 혹은 그 이상의 목표들을 이뤄내고자 한다면 겪어내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지금의 폭락장, 하락장의 상황을 잘 견디고 나면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또한 2008년 10월, 2011년 9월, 2011년 9월은 참고로 미국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고요. 2015년 8월 이때는 위안화 쇼크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 2018년 10월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3월은 다 아시는 코로나.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때 뭐 엄청나게 주가들이 빠졌어요. 근데 그걸 견뎌내시고 투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들 또한 지금과 같은 엄청나게 큰 폭락장들이었으며 정말 힘들었지만 견디고 나니까 얻는 게 분명히 있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아무리 손실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견뎌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겨내신 분들은 견뎌내신 분들은 뭔가 남는 건 있다는 거죠. 예. 아마도 올해 2022년도 투자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볼 만한 시기로 추가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새롭게 재정비해서 내년, 내후년 좋은 투자 성과들을 내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힘을 내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뭐 너무나 뭐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블로그를 저도 이게 자주 읽는 이유가 정말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실제 경험이나 이런 걸 적어주시고 하니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저번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번 블로그 분들 알려드렸고 GSVI님도 혹시 이게 안 돼 계시면 뭐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블로그 분들 많으니까 이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간간히 좀 읽어보시고 기운들 내셨으면. 근데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블로그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좀 대부분 비슷해요. 이겨내자. 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이게 주식시장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예. 여기서 시장이 좀 급락을 하더라도 이겨내고 오히려 뭐 기회로 활용하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어렵죠. 이런 장에서 주식 투자 새로 매수한다는 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예, 지금은 뭐 물론 시장은 위기지만 또 한편의 기회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아직 장은 좀 안 끝났지만요. 예, 제가 또 근데 오늘은 아무튼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스케줄도 있긴 있어서 예, 오늘은 좀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낼게요. 여러분들도 뭐 방송 오래 듣는 거 오늘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다행히 조금 올라와요. 올라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국고채 매입, 정부의 좀 개입의 일부분 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